자, 추상 클래스와 추상화가 되겠습니다. 얘는 또 처음 보는 애인데? 얘 뭘까? 오소리구나. 아, 얘 까만색, 이게 지금, 오소리. 야, 개구리 너무 귀엽다. 코뿔소. 자, 봅시다. 자, 여러분들 이제 추상화라는 개념을 좀 아셔야 우리 오늘 배울 추상 클래스에 대해서 아실 수 있어요. 자,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여러분들한테 자동차를 만들라고 했어요. 아니, 이렇게 얘기하지 말자. 여러분들한테 이제 그림을 그리라고 했어요. 그림. 자, 그래서 이제 풍경화를 그리려고 도화지를 이렇게 받았어요. 풍경화를 그리려고. 근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저 앞에 꽃이 이쁘네 하고 이렇게 꽃을 이쁘게 이렇게 그렸어요. 야, 저기 나무 너무 이쁘다 하고 나무도 이렇게 그렸어요. 저기 뒤에 산이 너무 이쁘네 하고 산도 이렇게 그렸어요. 저기 강이 너무 이쁘네? 강도 그려야지 했는데 강이 여기 있는데 여기 이렇게 있는데 위치가 뭔가 좀 이상해. 그쵸? 여러분들 어떤 그림을 그릴 때 이런 식으로 보이는 대로 그리나요? 아니면 야, 그림을 그려야 되는데 저 앞에 풍경이 있네? 산은 이쯤에 이렇게 있는 것 같고 호수가 이쯤에 이렇게 있고 여기에 꽃밭이 이렇게 있고 나무가 이렇게 있네. 어떻게 해요? 스케치부터 먼저 하죠. 아무래도 스케치 그릴 때 자세하게 그리나요? 임의로 이렇게 그리나요? 임의로 이렇게 뭔가 추상적으로 그리죠. 그래야지 우리가 나중에 꽃을 그릴 때도 이렇게 조그만하게 그리고 나무를 그릴 때도 위치에 맞게 이렇게 그리고 산도 이렇게 그리고 그렇죠? 강도 이렇게 하고 모든 작업을 할 때 우리가 항상 추상화를 하고 있어요. 말이 어렵지. 실제 우리가 이런 추상화를 하지 않으면 아까 전처럼 꽃은 너무 크고 그죠? 그 다음에 호수도 그릴 데가 없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어떤 무언가 하나에 집착해서 계속 작업을 하게 되면 다른 작업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게 작업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추상화를 해볼 건데 추상화. 우리가 배워본 타입을 추상화해 볼 거예요. 타입을 추상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게 어떻게 보여요? 그린 거예요? 그리다 만 거예요? 그리다 만 거죠? 추상화도 마찬가지예요. 그리다 만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들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여기는 산을 그릴 거야. 여기는 나무를 그릴 거야. 여기는 꽃을 그릴 거야. 이렇게 알려주고 나서 이제 다른 사람 여러 명이서 작업한다 치면 여기서 이제 순재님이 산을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현태님이 이렇게 나무를 그리고 하실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추상화 작업을 배워보도록 할 거예요. 자, 한번 읽어볼게요. 뭐라고 하나? 자, 여러분들이 추상화를 하지 않고 어떤 작업을 하게 되면 이거는 프로그래밍뿐만 아니라 모든 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살면서 추상화에 대한 중요성을 알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개발하게 되면 처음에는 뭔가 빨리 하는 것 같아. 왜요? 여기에 꽃을 내가 이렇게 이쁘게 그려놨어. 그럼 뭔가 해놓은 것 같죠? 하지만 전체적인 그림은 어때요? 관련이 전혀 없어져 버리죠? 그래서 기능이 늘어나게 되면 순간 코드의 구조나 확장, 그러니까 여기 나무를 그릴 때도 없고, 하우스를 그릴 때도 없고, 산을 그릴 때도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어떤 일을 해야 되냐면, 추상적으로 여기에는 뭘 할 거야, 여기는 뭘 할 거야 하는 일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확장성이 떨어지고 코드가 엉망이 되기 쉽기 때문에 추상화를 하세요.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제가 이제 그림에도 비유를 했습니다. 어떻게요? 밑그림 없이 그림을 그리면 처음에는 이뻐 보이지만 어떻게 돼요? 장면이 복잡해질수록 구도가 무너지고 수정 지점도 찾기 어렵고 밑그림이 없으면 결과물은 아무런 정돈도 되지 않는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자, 프로그래밍도 똑같은데 조금 다르게 설명을 해볼게요. 자, 프로그래밍은 우리가 공통 규칙을 먼저 세우는 게 중요해요. 자, 우리가 이미 한번 해봤어요. 예를 들어, 강아지를 만들 거고, 고양이를 만들 거예요. 근데 둘 다 공통적으로 뭐가 있어요? 이름이 있고 소리를 내요. 그럼 우리 어떻게 했어요? 애니멀을 만들었죠? 그죠? 우리가 부모 클래스를 만드는 거는
부모 클래스 만드는 거는 자식의 추상화된 모습인가요? 그쵸? 이 친구는 강아지를 만들기 전에 추상화된 모습이에요. 부모 클래스 역시도 우리가 어느 정도 추상화의 개념을 생각하고 작업을 한 거예요. 여기에 우리가 이름이랑 소리를 했기 때문에 그죠? 도그도 이름과 소리를 낼 수 있고 캣도 이름과 소리를 낼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공통 규칙과 구조를 세우는 거예요. 자, 그런데 자, 이 공통 규칙과 구조를 세우는데 이번에는 완전히 완성되지 않은 코드 추상화를 한번 해볼 예정이에요. 이건 이제 완성된 코드인 애니멀이고 완성되지 않은 코드. 자, 밑으로 한번 내려볼게요. 자,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죠? 자, 내려보고. 자, 추상 클래스라는 게 있어요. 추상은 이제 abstract입니다. abstract 이렇게 이걸 추상화라고 불러요. 추상화. 영어 공부를 좀 해야 되죠. 하기 싫어도 추상 클래스입니다. 자, 추상 클래스는 추상 메서드를 포함하고 있어요. 자, 추상 클래스는 뭐를? 추상 메서드. 제가 추상화라는 건 뭐라고 했어요? 완성된 거라고 했어요? 미완성된 거라고 했어요? 그럼 추상 메서드는 완성된 걸까요? 미완성된 걸까요? 그죠? 미완성된 메서드예요. 자, 그래서 자, 미완성된 메서드이기 때문에 객체로 존재할 수 없어요. 없다. 자, 객체로 존재할 수 없다. 상속해서 완성해야 돼요. 자, 우리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미완성 그림이 이렇게 있는데, 그죠? 이거는 그림이 아니죠. 완성해야 되는 거예요. 완성해야지 객체로 쓰실 수 있다. 자, 우리가 또 이렇게 이미 밑줄을 그려놨어. 이거 우리가 지우개로 지우지 않는 이상 안 그리면 이상해 보이죠? 그래서 강제로 수행하도록 하실 수도 있어요. 이거 밑그림 그렸으니까 그려야 되는 거죠. 자, 밑에 내려와서 볼게요. 자, 요거 말고, 자, 쭉 내려서. 잠시만요. 자, 우리가, 회사에서 결제 시스템을 구현하기로 했어요. 결제 시스템. 그런데 이제 결제 방법이 하나인가요? 복수인가요? 복수예요. 요즘은 뭐 카카오페이도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아예 어플리케이션, 뭐 국민은행이면 KB페이 뭐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뭐 계좌이체도 있고, 그죠? 그냥 현금으로 낼 수도 있고, 그죠? 여러 가지의 형태가 있는데, 이거 다 전부 다 뭐예요? 돈을 받는 행위죠. 돈을 받는 행위인데 종류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회사에서 어떤 생각을 했냐? 그러면 돈을 받는 건 다 똑같으니까 일단 추상화해서 페이먼트 클래스를 하나 만들자.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이 친구는 일단 우리가 돈을 받으면 어떻게 저장을 해야 되겠죠? 저장해야 되니까 우리가 이제 이 저장하는 행위를 로그를 남긴다. 이렇게 얘기해요. 로그를 남긴다. 그래서 로그를 이렇게 남기기로 했어요. 결제 정보를. 자, 그 다음에 카카오페이는 카카오페이만의 결제 방식이 있고 KB페이는 KB페이만의 결제 방식이 있고 계좌이체는 계좌이체만의 방식이 있으니까 내가 이렇게 구현을 안 해놨어요. 보면 이렇게 중괄호가 어때요? 없죠. 없어요. 구현을 안 해놨어요. 이때 여기에 우리가 새로운 abstract라는 친구를 배웠어요. abstract라고 해놔야지 여기 중괄호를 안 쓰실 수 있어요. 자, 그러고 나서 카카오페이면 카카오페이를 구현하고 KB페이면 KB페이를 구현하게 이렇게 추상화해 놓은 거예요. 추상화. 자, 해 놓으니까 뭔가 미래의 일들이 뭔가 좀 예상이 가죠.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씩 구현을 하기로 한 거죠. 카드 결제를 구현하고 카드 결제를 구현하려고 보니까 페이가 지금 비어 있어서 이렇게 결제를 하고 그다음에 자, 뱅크 페이먼트가 있어서 이거 KB페이 뭐 이런 거겠죠. 그래서 또 이렇게 결제하는데 이건 계좌이체네였죠. 계좌이체도 하고 뱅크 페이먼트는 계좌이체. 자, 그래서 이렇게 결제도 진행하는데 자, 둘 다 지금 누구를 상속받고 있어요? 그죠?
페이먼트를 받고 있으니까 우리가 이거를 또 어떻게 할 수 있어요? 타입의 다양성으로 페이먼트 매개 변수나 페이먼트 변수로 이 친구 둘 다 처리하실 수 있겠죠. 자, 밑에 보면 자, 둘 다 페이먼트로 이렇게 카드 결제와 계좌이체를 처리하고 있네요.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추상화를 하면 여러 가지 이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추상화. 자, 우리가 추상화하는 이유가 뭐다? 일단은 내가 뭘 해야 될지 몰라서야. 자, 이런 거 다 생각할 필요 없고, 자, 우리가 갑자기 카카오페이를 만들려고 하면 생각이 잘 안 떠오르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처음에, 카카오페이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일단 결제가 돼야 될 것 같은데, 야, 이거 근데 결제 내가 하기 힘들어. 일단 이거는 잠시 추상화해 놓고, 결제되면 로그는 남겨야 될 것 같은데, 요거는 좀 해놓고. 자, 이런 식으로 어떻게 해요? 할 거는 하고, 못 하겠는 거는 남겨놓고. 첫 번째. 두 번째는 뭐예요? 공통 흐름을 만들고, 변경 지점을 열어둔다. 이건 좀 어렵게 얘기했지만, 뭐 공통된 코드를 하나 만든다. 이거였죠? 그래서 현재 여기에 결제가 공동된 코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추상화를 하지 않으면 문제가 많이 생길 수 있다. 웬만하면 이렇게 추상화를 해서 공통된 코드를 하나로 묶는 일을 하라 라는 얘기입니다. 핵심 정리. 자, 이렇게 쭉 있고요. 예제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추상 클래스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도 페이먼트 한번 해보지 뭐죠? 자, 여기 오셔서 자, 19 해보면 좋겠다. 마우스 오른쪽 세로 만들기 자바 클래스. 자, L19 abstract 클래스. 너무 작으니까 엔터 쳐서 이렇게 확대해 드릴게요. 자,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한번 생각해 볼게요. 결제 시스템을 구현해야 되는데 카카오페이도 있고 계좌이체도 있고 그냥 카드, 신용카드 계산도 있고 자, 등등등 여러 개가 있어요. 등등등. 자, 이걸 다 만들려고 하니까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공통된 기능 하나를 묶어서 추상 클래스를 하나 만들어 보기로 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결제 시스템에 이런 게 필요하다고 했어요. 일단은 결제가 돼야 된대요. 결제. 결제가 되고 나면 데이터베이스에 저장을 해야 된대요. 그래서 이번에는 save 이렇게 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다 되고 나면 유저한테 알려줘야 되죠? 알려줘야 돼서 프린트도 하기로 했어요. 프린트. 자, 이거 두 개는 내가 어떻게 구현을 하겠는데, 이 결제는 시스템마다 다르대요.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 메인을 만들고, 자, 메인을 만들고, 자, 여기서 이제 실행 프로그램이고, 자, 결제 시스템에 방금 얘기했던 추상 클래스를 하나 만들어 볼게요. 자, 클래스 이름은 페이먼트 이렇게 해볼게요. 클래스 페이먼트. 세이브가 있고, 세이브니까 퍼블릭 void save인데, 자, 얼마 결제됐는지 알아야 되니까 money가 와야 되겠죠. 그래서 int money sout money를 받았습니다. money를
결제했습니다. 이렇게 할까요? 저장 이렇게 하죠. 자, 그 다음에 화면에 출력도 해야 되네요. 자, 그래서 퍼블릭에 void에 print에 똑같이 int money예요. sout으로 money가 결제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인사까지 해줬네요. 친절하게. 자, 근데 이 페이먼트는 카카오로 될지, 계좌로 될지, 카드로 될지 알 수 없는 친구예요. 자, 알 수 없는. 그러니까 이 페이먼트는 뭐다? 미완성 클래스인 거예요. 자, 이거는 미완성 클래스입니다. 자, 미완성 클래스를 사용할 수 있으면 되나요? 안 되나요? 안 되었죠? 사용 불가로 만들어야 돼요. 그런데 지금은 사용할 수 있어요. 한번 볼까요? 자, 여기 와서 페이먼트에 페이먼트는 new 페이먼트 이렇게 되죠? 자, 그래서 내가 알려줄 거예요. 나는 사용 불가야. 나는 미완성 클래스야. 자, 그게 abstract 클래스예요. 자, 옆에다가 abstract 한번 쓰면 여기 오류가 뜰 거예요. 자, 여기다가 abstract. 그러면 이렇게 오류가 뜨죠? 자, 여기다가 주석 달고. 추상 클래스는 미완성 클래스이기 때문에 사용 불가죠? 사용 불가. 자, 이렇게 주석 풀어볼게요. 이렇게 빨갛게 뜨죠? 자, 여기다 주석 달고. 자, 우리가 미완성 클래스이기 때문에 이 안에 어떤 걸 쓸 수 있냐? 미완성 메소드를 쓸 수 있어요. 결제. 자, 한번 써볼게요. 자, 나 미완성 한 거 하나 쓸 거야. 자, abstract, public, void, pay. 자, 이 친구는 body를 이렇게 가질 수 없대요. 자, 이게 뭐예요? 본문이에요. 본문. 우리가 다른 말로 body라고 불러요. 본문 body는 실제 코드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게 미완성 코드인 거죠. 미완성 부분. 자, 다시 천천히 보면 자, 일반적인 메서드는 본문을 가지고 있어요. 자, 이 본문은 완성된 함수를 얘기하죠. 자, 이렇게 추상 함수는 본문이 없어요. 본문이 없는 거는 미완성 코드를 얘기하죠. 우리가 아직 결제 시스템을 만들지 못한 거죠. 자, 그래서 이걸로 결제를 구현을 하면 되겠죠? 회사에서. 자, 처음에는 네이버 페이부터 해볼까요? 계속 카카오 얘기했으니까. 자, 구현을 할 거예요. 클래스 네이버 페이. 자, 내가 이미 원형을 만들었대요. 처음부터 쓸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어떻게만 하면 돼요? 상속.
그죠? 상속만 받으면 되겠죠? 상속받으면 그대로 모든 게 구현이 돼요. 자, 그런데 이렇게 빨간색으로 이렇게 뜬대요. 자, 이렇게 빨간색으로 뜬대요. 자, 마우스 이렇게 올려서 뭐라고 뜨는지 한번 읽어볼게요. 뭐라고 떠요? 그쵸? 네이버 페이는 페이를 구현해야 되는 거죠. 왜? 페이가 추상화돼 있기 때문에. 추상화돼 있기 때문에.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상속받은 이 페이가 그냥 아직 본문이 없대요. 이렇게. 클래스 안에 본문이 없는 친구는 존재할 수 없대요. 클래스는 객체가 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중괄호로 구현을 해주래요. 자, 이것도 부모의 페이를 재정의한 거니까 무슨 뜻이야, 이것도? 오버라이드가 되겠죠. 이렇게. 오류가 해결되죠. 자, 그래서 페이는 네이버 페이니까 네이버 페이로 결제됩니다. 얘도 돈을 받아야 되네요. 자, 그래서 int money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money가 네이버 페이로 결제됩니다.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money가 네이버 페이로 결제됩니다. 자, 그런데 또 이렇게 빨갛게 뜨네요. 이유가 뭐예요? 그죠? 이 페이는 money를 안 받고 있죠? 그러면 오버라이드가 아니라 다른 거죠. 그러면 여기도 뭐라고 써줘야 돼요? 그죠? int money를 써주면 되겠죠? 여기도 int money. 오류가 생겼다고요? 저도 오류가 생겨 볼까요? 자, 보세요. 자, 이렇게 해놓으면 오류가 있죠? 자, 여기다가 어떻게 써야 된다고요? 똑같이 int money 써줘야 되는 거죠? 네, 그래요? 지금 안 썼잖아요, 아직. 써야 된다. 재정의 다시 한번 봤어요. 지금 현재 재정이라는 거는 똑같이 쓰겠다는 거예요. 다시 이 친구는 abstract지만 이 친구는 abstract가 아니게 바뀌었지만 그래도 나머지는 똑같죠. 본문이 포함된 거 빼고. 자, 그래서 이렇게 재정의를 해봤어요. 그럼 이제 네이버 페이 결제가 되겠죠? 한번 해볼까요? 자, 여기서 네, 네. 아직 오버로드가 아직 힘든가 본데. 자, 오버로드라는 거는 이게 오버로드예요. 자, 이게 오버로드죠. 그러면 자, 볼게요. 지금 이 친구는 누구를 재정의한 거예요? 이걸 재정의한 거죠? 얘를 재정의한 건가요? 아니에요. 그죠? 얘를 재정의한 거였죠? 두 개는 자, 제가 이제 말을 어렵게 했나 본데 두 개는 다른 함수예요. 근데 이름은 똑같은 거죠? 이름은 똑같은 다른 함수. 이거를 우리 오버로드라 부르는 거예요. 이거 두 개는 다른 거예요. 나는 이 친구를 호출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이게 오버로드예요. 됐나요? 자, 이거 지울게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네이버 페이로 한번 결제해 볼게요. 쭉 내려서
자, 페이먼트에 이번엔 네이버. 네. 뉴 네이버 페이. 오, 잘 되네요. 그죠? 네이버 점 페이. 3만 원 결제. 이렇게 됐네요. 실행. 자, 3만 원이 결제되었습니다. 자, 코드가 어려워서 여러분들 어렵게 느낄 수도 있는데 그냥 심플하게 보면 이래요. 자, 심플하게 한번 볼게요. 추상 클래스는 추상 메서드를 포함할 수 있고, 자, 그 다음에 이 친구는 객체가 될 수 없어요. 자, 이 첫 번째. 자, 그 다음에 이 친구는 꼭 이렇게 누군가가 구현해서 쓰도록 되어 있어요. 처음부터 우리가 그렇게 설계를 한 거예요. 페이먼트는 혼자 못 쓰고 이렇게 네이버 페이나 카카오페이나 여기다 구현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구현할 때는 추상 메서드를 같이 구현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추상 메서드를 같이 구현한 상태고요. 처음에 이제 머니가 없는 상태여서 둘 다 머니가 있는 걸로 바꿔줬습니다. 자, 그렇게 해봤고요. 자, 우리 카카오페이도 한번 더 해볼게요. 자, 네이버페이 내리고, 자, 클래스 카카오가 이거죠. 카카오페이. 자, 익스텐즈 페이먼트. 자, 이렇게 빨간색이 떴어요. 자, 여기서 뭐 누르면 되냐? 요거 누르면 자동으로 요 페이를 구현해 줍니다. 요번 메서드 구현 보이세요? 요거. 자, 요거 클릭. 자, 그러면 페이를 구현하겠다. 확인. 자, 그러면 짝 자동 완성해 주죠. 자, 다시 볼까요? 자, 여러분들 요거 수업 한 3개월에도 요게 지금 안 익숙하더라고요. 요 빨간 줄 이렇게 뜨면 누구를 이 페이를 구현하라. 그러니까 인텔리제이가 개발 툴이니까 자동 완성 지원하겠죠. 마우스 올리면 메서드 구현 짝 누르면 확인 이렇게 뜨죠. 자, 그럼 카카오페이 결제를 볼까요? S아웃으로 머니가 카카오페이로 결제됩니다. 자, 잘 됐죠? 자, 실행도 해보면 되겠죠? 자, 쭉 내려서 카카오페이에 죄송해요. 페이먼트로 해도 되죠? 그쵸? 여기 지금 보면 그렇게 하죠. 페이먼트에 카카오 뉴 페이먼트 아이고 죄송해요. 뉴 카카오페이 자, 카카오 점 카카오인데 카코라고 했네. 카카오 그죠? 점 페이에 자, 이번에는 4만 원 결제. 자, 실행하면 짠 결제됐네요. 자, 그래서 우리가 추상화 배워봤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추상 클래스는 추상 메서드를 포함할 수 있고 독립적으로 객체가 될 수 없고 이렇게 상속을 받아서 꼭 구현해야 되고 구현할 때 추상 메서드 꼭 구현해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렇게 쓰실 수 있고 그렇죠? 고생 많으셨고요. 쉬었다가 5분에 오죠. 5분, 12시 5분에 올게요.